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냥 놓아버려. 다툴 가치가 없어. 나는 이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갈등을 피하려고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대답, 목구멍에 걸린 비명을 삼켜버린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듣기 아플지도 모를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평화를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어릴 때부터 맞서지 않는 것이 성숙의 표시라고, 예의 바르다는 것은 불편해도 침묵하는 것이라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니체는 이를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미덕의 상당 부분은 사실 두려움이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대립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 까다롭고 공격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다면 당신은 결국 자기 분노를 삼키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학자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력한 자들, 원한에 사로잡힌 자들, 반응할 수 없었던 자들이 만든 가치체계로 그들은 행동할 수 없었기에 겸손과 복종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이제 규범이 되었고 오늘날 하나의 행동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착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조화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참아왔나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욕, 굴욕, 무시를 얼마나 삼켰나요? 나는 당신에게 모두와 싸우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존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갈등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안에서부터 당신을 갉아먹을 겁니다. 원한은 쌓이고 언젠가 더는 버틸 수 없게 되면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착하다는 건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굳게 믿은 채 무감각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하지만 자연은 출구를 제시합니다. 복종의 순환을 끊고 갈등이 적이 아니라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철학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자연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대립에 대한 두려움을 파헤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노예 도덕이 오늘도 어떻게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갈등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려면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인간 도덕의 역사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집요하게 해부한 사람은 프리드리 니체였습니다.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냉혹한 과정을 드러냅니다. 오늘 당신이 지닌 가치, 혹은 선이라고 판단하는 가치들은 고귀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력감, 원한,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필요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힘이 법이던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귀족적 인간, 전사들은 자신의 권력 의지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배했고 한계를 설정했으며 세계 속에서 자신을 긍정했습니다. 그들의 도덕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조음이란 힘, 용기, 위대함, 자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약자들, 원한을 품은 자들, 권력 게임에서 이길 수 없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힘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자원은 단 하나, 게임을 안쪽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가치의 전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서입니다. 한때 좋았던 것 힘, 자부심, 용기은 나쁜 것, 죄가 되었고 한때 약함, 복종, 순종, 겸손은 미덕의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선의 추구가 아니라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고 생존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 부릅니다. 활기찬 생에서 비롯된 도덕이 아니라 생을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진 도덕, 후퇴와 체념과 수동성을 마치 더 우월한 선택인 것처럼 미화하는 가치체계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행동할 수 없음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이 받은 교육을 형성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들 속에 있습니다. 대꾸하지 마. 따지지 마. 착하게 굴어. 문제 일으키지 마. 당신은 일찍부터 대립을 악과 연결하고 복종을 미덕과 연결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겉보기 조화를 유지하려고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갈등을 피할 때마다 당신은 이 노예 도덕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본래 약하거나 복종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해지는 것, 의지를 주장하는 것, 한계를 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잘못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착함이란 무해함이라고 믿도록 주입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백만 명을 가두는 심리적 패턴 대립에 대한 두려움, 입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갈등을 피함으로써 성숙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수록 노예 도덕은 당신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또 다른 독이 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발효되어 원한으로 변하고 이것이 다음 부분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원한이 당신이 지닌 이 수동성에 숨겨진 연료이며 그것이 어떻게 안에서부터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따라오세요. 가장 힘든 진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노예들의 도덕이 어떻게 대립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했는지 이해했으니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장 부식성 강한 감정 중 하나인 원한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니체는 인간 영혼을 해부하는 데 대가였고 도덕의 계보에서 원한의 작동을 설명할 때 그의 분석은 특히 집요합니다. 그는 원한이란 행동하고 싶어하는 생의 충동, 자신을 주장하고 의지를 관철하며 한계를 설정하고 싶은 욕망이 좌절되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향해 독이 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행동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가해자에게 맞서고 싶지만 감히 하지 못하며 자신의 공간을 요구하고 싶지만 결과가 두려워 그 힘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수동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서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기에 더 낫다. 나는 용서하기에 더 고귀하다. 나는 다투려 내려가지 않기에 더 우월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도덕적 우월성의 담론 뒤에는 인정되지 않은 분노, 처리되지 않은 좌절, 영혼을 썩게 만드는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느낍니다. 모욕 앞에서 침묵한 뒤 몇 시간이고 곱씹으며 생각하는 매 순간마다 말입니다. 당신이 말했어야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호의를 악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주장하는 대신 그저 쓰라림을 쌓아 올리고 그 쓰라림이 바로 원한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내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감정 때문에 속에서 점점 더 쓴맛이 자라날 때 그것이 원한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갈등을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감옥에 공모하는 자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갈등을 피할수록 그 독은 내면에서 자라나고 결국 시간과 함께 당신을 파괴합니다. 원한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대립을 더 피할수록 원한은 더 커지고 원한이 커질수록 대립할 용기는 더 줄어들며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쓰라림과 자기 연민의 상태로 가라앉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익숙해져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함을 자랑하는 자발적 순교자가 되지만 실은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이런 운명에 갇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깊은 변형의 길이 있고 그것은 권력의 의지를 기르는 일, 즉 수치심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생명력을 되찾아 복종의 패턴과
완전히 결별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노예 도덕과 원한이 어떻게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빚어내고 삶을 감금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영혼의 병을 진단하는 데만 만족한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복의 길을 찾았고 그 감옥을 깨고 나오는 핵심은 그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권력의 의지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역사적으로 크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축소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훨씬 더 깊은 것, 생명의 근본적 추동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확장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고 새끼가 세상을 탐험하게 하며 인간이 창조하고 정복하고 초월하도록 이끄는 충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예 도덕은 이 의지를 질식시키려 합니다. 욕망을 주장하지 마라. 두드러지지 마라. 맞서지 마라. 위험해지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작고 무해하고 통제 가능한 자리에 머물기를 요구합니다. 권력의 의지를 억압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합니다. 내면을 향해 뒤틀리며 그 결과 원한과 무기력, 자기 연민이 생겨납니다. 권력의 의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도록 배웠던 그 생명력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덕이 복종에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며 삶이 갈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대립은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라 긍정의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미덕이 아니라 물려받았고 이제 극복해야 할 악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일부터 입장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경계를 세우며 온전히 존재할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셋째,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파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한 의식과 현존으로 마주할 용기를 기르십시오. 권력의 의지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은 척추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온전한 성실함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변형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과정, 내적 재탄생을 요구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은유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정신의 변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당신은 복종의 짐을 나르는 낙타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유를 정복하는 사자가 되며 마침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봅시다. 지금 들리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제 전자책 그림자 너머에서도 실제로 도움이 될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니체는 노예 도덕과 원한이라는 숨은 독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사슬을 끊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적 변형의 상징적 지도를 남겼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그는 정신의 세 가지 변신,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해방을 향한 실존적 로드맵입니다. 먼저 낙타부터 시작해봅시다. 낙타는 짐을 지는 정신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수동성을 숭배하는 문화가 강요한 도덕적 의무의 무게 아래로 몸을 굽힙니다. 너는 순종해야 한다. 너는 겸손해야 한다. 분노를 삼켜야 한다. 대립을 피해야 한다. 낙타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견뎌내는 힘은 강하지만 그 힘은 불임의 힘입니다. 창조의 힘이 아니라 체념의 힘입니다. 게다가 낙타는 자기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더 많이 복종할수록 더 덕스럽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단계이며 어쩌면 당신도 자신을 그 안에서 알아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낙타의 정신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는 자신이 짊어진 거짓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자유를 원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정신의 형상입니다. 외부의 강요에 대한 아니오, 노예 도덕에 대한 아니오, 자신을 축소시키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아니오. 사자는 깨어난 권력의 의지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를 위해 파괴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투쟁은 공간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하게 존재할 수 있는 내적 영토를 위한 것입니다. 그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 사자는 가장 위대한 용과 마주해야 합니다. 너는 해야 한다라는 용입니다. 이 용은 1000개의 비늘로 빛나며 각 비늘에는 명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온순해야 한다. 너는 복종해야 한다. 너는 갈등을 피해야 한다. 이 용을 쓰러뜨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곱지 않은 시선, 비판, 거절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된 죄책감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투쟁입니다. 진정하고 의식적인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은 복종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신이 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재탄생한 정신입니다. 낙타의 무게에서 자유롭고 사자의 방어적 필요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제 정신은 창조적이 됩니다. 더 이상 반응으로 살지 않고 창조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고 어디에 순응할지, 어디에 반항할지를 선택합니다. 가볍고 진실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갈등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 창조의 공간이 됩니다. 당신은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고 진짜 자기 자신에 맞게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제안하는 참된 재탄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려면 대립의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절과 의심의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묶어두는 두려움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복종의 겹겹의 층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에케 호모에서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되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당신은 갈등을 직면하는 일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왜 결정적인 단계인지, 그리고 그 여정이 삶의 모든 측면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하는 변형의 과정을 이해했으니 이제는 이해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걸려 있는가? 니체는 자신의 철학 전체에서 가장 깊고도 도발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는 에케 호모에서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공식을 하나의 초대이자 동시에 경고로 적는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겨야 할 첫 번째 전투는 바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지금껏 자신의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는지 멈춰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부모를, 연인을, 친구를, 상사를 기쁘게 하려는 길을 택한 적은 얼마나 많았는가?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신의 진실을 삼킨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니체는 이것이 존재의 가장 교묘한 함정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평생 역할을 연기하고 가면을 쓰고 기대에 맞추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무엇이 되려 한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조화에는 잔혹한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진짜 의지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의 일부는 죽는다. 중요한 갈등을 피할 때마다 당신의 정체성은 조금씩 더 희미해진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예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진짜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니체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단지 행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장애물임을 이해했다. 갈등은 정체성이 단련되는 미단이기 때문이다. 세계와의 충돌, 타인과의 충돌, 사상과의 충돌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발견한다. 갈등이 없으면 자기 인식도 없다. 자기 인식이 없으면 진정성도 없다. 진정성이 없으면 충만한 삶도 없고 그저 텅 빈 연극만 남는다. 그러므로 너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면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다. 타인의 기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당신에게 씌워진 역할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맞추려는 자신의 습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니체는 이 길이 철저히 개인적인 길임을 상기시킨다.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성 모델은 없다. 당신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도 없다. 당신은 자신의 길,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섭다. 무리의 규칙이 사라지면 당신은 홀로 서게 되고 처음에는 아프다, 박수를 잃고 안전하다는 환상을 잃는다. 그러나 그 대신 당신은 훨씬 더 값진 것을 얻는다. 바로 온전한 자기 일관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다. 자각 속에서 맞서는 각 갈등은 이 길 위의 한 걸음이다. 명료하게 세운 각 경계는 자기 긍정의 행위다. 떨면서도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간다. 니체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개인으로 살 기회를 약속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 승인보다도 더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당함 앞에서의 침묵, 학대 앞에서의 침묵, 억압 앞에서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공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주제다. 당신이 친절의 표시로 길러왔을지도 모르는 그 침묵이 사실은 당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먹이를 주고 있음을, 그리고 그 악순환을 단번에 끊는 방법을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많은 이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당신의 침묵에는 대가가 있으며 그것은 결코 작은 대가가 아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싸울 가치가 없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모욕과 무시, 크고 작은 학대를 조화라는 이름 아래 삼켜온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억압하는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서 지배와 학대와 무시의 패턴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를 분명히 보았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도덕은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할 때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위한 무덤을 쌓는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라. 세상은 그것을 알아챈다.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를 주장할 용기가 없는지 알아차릴 때가 있고, 악의를 품은 이들은 그 틈을 이용한다. 당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침묵은 사실 당신을 노출시킨다. 말하지 않은 경계는 누군가가 넘어도 된다는 초대장이 되고, 말하지 않은 진실은 거짓이 뿌리내릴 기회가 된다. 니체는 진정한 삶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행동하는 의지다. 필요할 때의 갈등은 정직함이 자신을 드러내는 미단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당신에게는 척추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다음번에 침묵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정말 현명한가? 아니면 그저 비겁한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너 자신이 되는 일은 안락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용감하게 긍정하는 행위 속에서, 필요한 대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일어난다. 당신은 영원히 남의 짐을 지고 가는 낙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신 안에는 사자와 아이가 있다. 아니오라고 말할 힘도,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세울 창조성도 당신 안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지금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그 어떤 부분이라도 당신 안에서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달라.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렇게 적어라. 이 결정을 말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라. 여정을 계속하라. 다음 영상은 이 영상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시작한 이 변화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곳에서 보자.